이 종목은 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종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듣고 왔는데요. 주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54,400원 가리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가까운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는 점 주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지금 현재 괜찮을까요?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특히 엔터 대형 3사들이요. 오늘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엔터주들도 함께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솔케미칼 볼게요. 지금 현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1.7% 상승. 이 종목도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QLED TV가 잘 나가면서 실적 성장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만 1,000원 기록되고 있고요. 화장품주들 봐야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강한데 화장품주 말고 사실 오늘 좀 볼 종목이 없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상한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중국 왕이 국무위원이 방한한다라는 이슈 토대로 해서 중국 관련 뭐가 있다라고 하면 다 올라가는 형국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 시각 아니겠어요? 장중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는데 혹시 괜찮을지 여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좀 챙길게요. 한국 맥널티는 1대1 무상증자 결정 이슈 있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인데 상승폭은 많이 줄였네요. 다음, 한국전력 볼게요. 부진한 시장 속에서 역시 경기 방어주가 답일까요? 한국전력 오늘 3%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도 상승폭 줄이긴 합니다. 27,850원 기록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합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부진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냥 눈이 가는 건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관련 소비주들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이쪽으로 쏠리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이 종목 어떤지 좀 봐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화장품주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었었던 종목이고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숨겨진 중국 소비주 같은 개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는데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샀는데 네. 그걸 한국에서 소비 안 하고 이제 가져간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텍스 리펀드 사업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이제 한국을 많이 찾으면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월까지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44만 명,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은 20%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관광객 회복 추세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10월 같은 경우 중국의 국경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 11월 광군제, 연말 소비 시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다음 달까지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사후 면세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펴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가능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 한도로 늘리고 또 개인당 환급 가능한 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더 많이 오게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풍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막 눈여겨보지는 않았었어요. 그 가격 전략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투자 의견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 5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하락했다가 8월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 대한 연동성이 다른 종목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가 평소에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어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실 분들은 재미가 없는 종목이니까 뭐 중기 정도 한 1, 2개월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한 3,8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3,200원 정도 설정하시면 적절한 전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대 꼭 확인하시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앞으로도 눈여겨보겠습니다. 호흡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투자 전략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 그래도
한번 볼까요? 시장 밀릴 때는 항상 이 종목 보게 되잖아요. 또 옳다구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한국전력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 올라온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낙폭과대, 네. PBR 0.25배, 진짜 낮죠. 이거는 뭐 기업을 통째로 사서 자산만 팔면 4배 이익을 본다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 게 저평가 매력도 있기는 한데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전도 줄인다고 하고 이제 석탄 발전, 화력 발전도 줄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 발전 중에 조금 더 그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게 LNG인데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가 그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기세를 올려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도 물가 인상을 좀 아무래도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요금을 팍팍 올릴 수가 이렇게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언제 요금 인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그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이 일부 가동이 중단하면서 그 전력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전 사태. 그래서 네. 이런 리스크도 현재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한 차례 정도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게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8월 달에 있었던 고점과 현재의 주가가 거의 일치해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에서 윗꼬리만 달지만 이제 종가로는 어쨌든 돌파를 못해요. 오늘은 물론 뭐 시장이 좀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도 어쨌든 윗꼬리를 달면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어서 한국전력이 여기서 뭐 크게 밀린다라는 개념은 아니어도 빠르게 치고 가면서 뭐 29,000원, 3만 원 이렇게 가기도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주가가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전력은 후한 점수 주지 않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뭐 글쎄요 그 정도로? 글쎄요 예, 보장.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찍어보고요. 앞서 얘기를 했던 글로벌 텍스프리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면서 긍정적인 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AL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9일)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좀 힘이 많이 빠진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오늘 이번 연도의 마지막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또다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체감을 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45%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2087.97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으면서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2125선에서 출발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힘차게 양시장이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요. 지수가 급격하게 레벨이 낮아지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2100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기관까지 장중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2190선까지 내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1.13%까지 하락하면서 632.9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요. 오늘은 1180원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0.25% 상승하면서 1182원의 원달러 환율이 거래를 마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 지수도 현재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2086.6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생 지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대 급락으로 진행됩니다. 26,333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지수도 오늘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마감을 했는데 일본 지수가 오늘 오전에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모조리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치 대비해서도 모두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일본 증시가 잘 버텨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49%의 제한된 하락세를 보이면서 23,293엔대에서 거래 마치면서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23,000엔 선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전멸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이 힘이 빠지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하고요. 삼성전자가 저가가 더 낮아졌네요. 1.95%까지 하락하면서 53,300원까지 떨어지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역시 지수와 마찬가지로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거래를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투톱 모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81,000원 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2.29%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로 이제 6거래 만에 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81,000원 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89,9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투톱도 결국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삼성 바이오 1.3%, 셀트리온은 2.5%까지 급락하면서 174,0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설립한 호재를 안고 있는 현대차 역시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현대차 2.4%, 현대모비스도 2.3%까지 하락하면서 특히 현대모비스 3거래 연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24만 5천 원까지 밀리면서 금요일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기 방어주들도 오늘 경기를 좀 방어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시장을 방어해주지 못했습니다. 신한지주가 2.1% 하락하면서 43,5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지수가 조금 덜 밀린 것만큼 시총 상위주에도 간간히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탄력이 좋은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다음 주에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있으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들, 화장품주들, 콘텐츠주들, 게임주들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좋은 탄력을 보입니다. 3.53%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5%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는데 윗꼬리를 살짝 발견했지만 그래도 강세권 유지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76,2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펄어비스도 탄력이 좋았고요. 후장 들어서 탄력을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1.4%의 강세입니다. 185,3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CJ-ENM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음봉 캔들 나오면서 거래 마쳤네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제한된 하락세 보입니다. 0.26% 하락하면서 152,600원에 거래 마치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급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6%, HLB가 추가로 급락 나옵니다. 어제장 7%대 급락하면서 마쳤던 종목인데 추가로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6%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제 12만 원 선 내주고요. 11만 5,100원까지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보톡스도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메디톡스 2.2% 빠지면서 30만 2,300원에 거래 마쳤는데 휴젤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탄력 조금 상승을 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휴젤이 0.5%의 거래를 보이면서 38만 1,1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17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500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이 장중 매도 전환이 나왔습니다. 482억 원 매도하는 모습, 개인 홀로 그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3거래일째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기관 284억 원, 외국인도 동반해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역시 개인 홀로 370억 원 매수하는 모습, 마감 분위기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금요일장 11월의 마지막 거래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종목별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세하게 보시죠. 보시다시피 오른쪽 섹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상위 종목을 정리를 해놓은 종목이고요. 왼쪽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장 컸던 순매도 종목을 정리해 놓은 판입니다. 오늘 SFA 반도체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러브콜을 보낸 종목이 됐습니다. SFA 반도체가 어제 코스닥 150으로 편입이
된 종목이었는데 어제 호재가 있음에도 3%대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지만 오늘 다시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SF 반도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고요. 텔콘, RF제약도 외국인들이 많이 러브콜을 보낸 종목이었습니다. 대아TI 같은 오늘 대북주도 외국인들이 많이 러브콜을 보낸 모습 보이고 있고요. HLB생명과학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HLB생명과학과 HLB가 어제장 또 엊그제장 계속해서 급락을 나타내고 있었었는데 HLB생명과학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좀 사들이면서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주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주가는 좀 방향을 아래로 튀면서 거래 마쳤다는 점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옴니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많이 사는 모습이고요. 대아TI 그리고 인디에프 같은 대북 관련주들 외국인들이 수급을 조금 더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으로 앵커가 됐고요. 역시 경인양행 대북주가 하나 더 보이고 있네요. 경인양행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수급에 넣어뒀던 종목이고요. 옵트론텍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 한번 차트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오늘 JP모건 창구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세를 하루 만에 출회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주가 역시 부진하게 거래 마쳤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들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주는 모습인데요. 한국전력이 시장 대비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탄력이 좋았는데 외국인들을 팔아내고 기관들이 사주면서 주가를 이끌어줬던 하루였습니다. 한화생명,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기 방어주들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아내주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 랭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그리고 BNK 금융지주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낸 종목으로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장은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쏠렸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도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SK케미칼이 가장 거래가 많이 실린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SK케미칼 그리고 또 보시면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SK그룹주들 오늘 어제 이어서 추가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모두 거래대금이 강하게 동반이 된 하락이 나왔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럴보텍이 오늘까지 상장 닷새째인데요. 4흘 연속해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하고 3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 출회를 하면서 5거래 만에 반락됐습니다. 거래대금 강하게 붙는 모습이고요. 국일제재 같은 종목들도 거래대금 강하게 쏠렸습니다. HLB도 거래대금 4위에 랭크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아기상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갔던 모습이고 그리고 토박스코리아도 마지막에 탄력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출회됩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한 하락이 있다는 점 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 IDT가 어제 8%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 하루 만에 강하게 역시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는 모습,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터스 종목 보겠습니다. 노터스도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또 하락을 급락을 했던 종목인데요. 노터스가 오늘까지 3장 3일째인데 어제 하한가 근처에서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인데 추가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